와, 내가 갖고 있는 연금저축 계좌 수익률 왜 이래? 하시는 분들, 수수료는 또 왜 이렇게 많이 떼? 하시는 분들, 이번 영상 꼭 주목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복부인 여러분. 여러분의 금융 멘토 복자뱅크의 복자입니다. 제가 무려 3편에 걸쳐서 개인연금저축 계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방송을 보시고 몇몇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을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개인연금저축 계약 이전 또는 계좌 이체라는 건데요. 오늘 이 시간 연금저축 계약 이전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 집중해주세요. 여러분, 연말정산 받으려고 개인연금저축을 가입하긴 했는데 수수료도 너무 비싸고 심지어 수익률도 마이너스 나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해지하려고 봤더니 원금을 반밖에 안 준대요. 이런 경우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몇 년 전에 개인연금저축 계약 이전이라는 제도가 생겼어요. 소득공제 및 이자소득세 비과세 등 그런 모든 세제 혜택은 계속 부여를 하면서 아무런 세제상의 불이익 없이 인터넷 신청만으로도 계약을 그대로 이전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이런 제도가 도입되게 된 건 정말 잘 된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개인연금저축 가입 기간이 아시겠지만 엄청 길잖아요. 그리고 취급하는 기관별로 위험 보장 여부나 운용 수익률, 그리고 예금자 보호법 적용 여부 등이 다 다르잖아요. 그 긴 기간 동안 가입한 사람의 연령도 경과하고 경제 상태도 변화를 하게 되니까 금융기관을 변경할 필요성이 생기게 되는 거죠. 예전에는 금융기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꼭 해지를 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과거에 받은 공제 금액을 다시 뱉어내는 등 재산상의 손실이 꽤 있었다고 했는데 이 제도가 생김으로 인해서 그런 걱정은 전혀 없어졌다는 점. 또한 계약 이전 제도가 생기고 처음에는 계약 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2개의 금융기관을 다니면서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긴 했는데 이제는 변경하려고 하는 그 금융기관만 방문해도 된다는 점이 가장 좋은 점이 아닌가 싶어요. 연금저축 계약 이전이라는 건 이름에서 보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제가 보험사에 개인연금저축 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요. 엄마 친구가 해달라고 해서 막 하긴 했는데 사업비 명목으로 수수료를 너무 많이 떼고 고정금리라서 이율도 너무 낮아요. 이럴 때 연금저축 펀드로 계약 이전을 해서 내가 원하는 상품으로 운용을 할 수도 있고 더 높은 이율을 얻을 수도 있겠죠. 반대도 마찬가지긴 해요. 이해하기 쉽게 제가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매월 34만 원씩 3년간 연금저축 보험을 가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내가 낸 총 금액은 1,2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계약 이전을 하려고 보니까 3년 된 시점에서 해지환급금이 80%밖에 안 된대요. 그럼 해지환급금은 96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케이스 1, 제가 만약 해지를 한다. 그러면 기타 소득세가 무려 16.5%를 내야 돼요. 따라서 나는 기타 소득세 159만 원 정도를 차감한 801만 원 정도밖에 돌려받지 못하게 돼요. 하지만 케이스 2, 계약 이전을 하게 된다. 그렇다면 저는 960만 원을 고스란히 이동시킬 수가 있겠죠? 즉, 은행에서 판매하였던 연금저축 신탁이나 연금저축 펀드,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 보험, 그리고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 펀드, 그리고 공제기관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 등 모든 상품이 이런 방식으로 이전이 가능하답니다. 그럼 어떻게 이전을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아주 간단해요. 원래 갖고 있던 기간을 A, 새로 옮기려고 하는 곳을 B라고 해볼게요. 먼저는 이 B 기간의 계좌를 개설하셔야 돼요.
직접 방문을 해도 되고 인터넷을 통해 가입도 가능하답니다. 연금 계좌를 B기관에서 가입을 할 때 기존 A기관의 정보를 모두 입력하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기존 가입하고 있던 계좌의 정보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렇게 모든 정보를 입력하게 되면 A기관에서 의사를 확인하는 전화가 와요. 근데 여기서 제가 그냥 오케이, 변경할게요 라고만 해주면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는 한 일주일 정도면 A기관에서 B기관으로 돈을 보내줄 테고, 그렇게 되면 계약 이전이 완료가 돼요. 정말 쉽죠? 하지만 기존 연금저축 상품의 해지 수수료나 계약 이전 수수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계약 이전 전에 기존 금융기관에 미리 확인할 필요는 있겠죠? 그렇다면 이전되는 금액은 고스란히 전액을 옮길 수 있냐? 아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되는 금액은 적립금 기준으로 이전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보험의 경우는 해약 환급금 기준으로 이전이 되기 때문에 원금보다 작거나 심지어는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이전하기 전에 보험사 콜센터에 전화해서 나의 해약 환급금이 얼마인지 정확히 아셔야 돼요. 다만 해지를 하게 되면 해지 환급금에 대하여 기타 소득세가 발생한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계약 이전 시에는 발생하는 세금이 없으니까 따라서 해지가 아닌 계약 이전을 생각해야 하는 더 큰 이유가 되겠죠? 이것저것 따져보니까 이전을 하게 되면 내가 낸 원금이 너무 깎여서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해지를 하기보다는 기존에 납입하던 금액을 최소 한도로 줄이고 새로운 금융기관에서 추가로 개설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전 영상에서 설명한 것처럼 연금저축은 연간 1,800만 원까지 입금이 가능하니까 연말정산의 목적 이외에 노후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추가로 새로운 연금저축을 개설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여기까지 개인연금저축 계약 이전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무래도 개인연금저축은 장기 상품이다 보니까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투자를 할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따라서 각 회사의 상품을 비교하면서 계약 이전을 고려할 것을 추천해 드릴게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여기까지 저는 여러분의 금융멘토 복자뱅크의 복자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